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우리는 이제 진화론의 도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현장에 계신데요. 이 내용을 어떤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논증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는 믿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또 이 시대,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과학과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논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각기 종류대로 잡았습니다. 이 논의가 왜 중요할까? 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잘 아시다시피 진화설이라고 말하죠. Evolutionary Theory. 모든 생물은 공동조상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에 의하면 날마다 친척을 잡아먹고 살죠. 예, 삼겹살도 친척이고요. 치킨도 친척이고.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공동조상에서 유래됐거든요. 이게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매일 친척을 잡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아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기 전에는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서 이 한 150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놀랍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이 단어는요.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이 안에 10번이 강조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우리가 보면 마치 어색할 정도로 각기 종류대로가 많이 나오죠. 24절,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창세기 전체는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나머지 7번 어디 나오겠습니까? 방주에 실을 때. 방주에 실을 때 보면요 또 이제 6장 20절 7장 14절 7장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네, 우리가 문맥을 보면 어색할 정도로 종류대로가 많죠.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도 중요한 거는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반복하시고 중복하시고 그죠? 예, 중요하겠죠. 네,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저렇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태울 때도 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만큼 종류대로 태우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도하겠습니다. In this program, I want to examine that dangerous thing that's common to Judaism and Christianity as well. The process of non-thinking called faith. I'm a scientist, and I believe there is a profound contradiction between science and religious belief. There is no well-demonstrated reason to believe in God. And I think the idea of a divine creator belittles the elegant reality of the universe. 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리처드 도킨스. 예,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글을 잘 쓰고요. 예, 말도 잘하고 이런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물학자였는데 리타이어해서 지금 이제 석좌 교수로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BBC에서 2부작으로 이렇게 다큐로 영화처럼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Root of All Evil, 신이라고 하는 망상, 종교 바이러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Non-thinking,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매우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과학 사이에 심오한 모순이 존재하는데 과학은 논증된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또 계속해서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Yet those who adhere to Judaism, Christianity, or Islam still prefer to ignore reason and have faith in their forever unprovable, omniscient Creator. 네, 이건 정말 이 종교는요, 예, 이성을 외면한 거다. 그 창조되었다. 영원히 존재를 밝힐 수 없지 않냐? 예,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이 증명되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예, 너무나 비성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하죠. The answer is evidence. Tons and tons of mutually supporting evidence. Science is about testing, comparing and corroborating this mass of evidence and using it to update old theories of how things work. 네, 지금 이제 증거가 뭐냐라고 우리한테 이제 도전하죠. 예, 우리는 오늘 증거를 찾아갈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 생물 진화에 관련된 증거가 생물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가, 진화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는 증거를 찾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정말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갈 겁니다. We can take more excitement in this one. The here and now is not something to be endured before eternal bliss or damnation. The here and now is all we have, an inspiration to make the most of it. So atheism is life-affirming in a way religion can never be. 내세 논증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 내세는 없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과학 사이에 아주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과학은 여러 가지 mutually supporting, evidenc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들이 서로 상호 증명해주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이것과 과학과 다른 이 믿음은 너무나 믿음과 과학 사이에는 괴리가 있더라, 모순이 있더라.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성을 외면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창조주의 존재를 밝힐 수 없다. 창조의 존재를 밝힐 수 없다. 내세는 없다. 지금이 전부다. 이 얘기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런 사건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세가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소용없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진화론의 결과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영국 런던 시내버스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하나님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 세상이 전부 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절결하는 겁니다. Enjoy your life. 이게 진화론입니다. 정체죠. 그다음에 또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많은 학자들이 생물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윈 이래로 막 주장하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되고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진화하도록 창조하신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유신진화론이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보면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스 나체라는 분이 성경 난제 백과사전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요약을 또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실체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진화해 가도록 계획하셨다고 가정합니다. assumption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유인원으로부터 점점 발전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을 개발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존재냐? 아담은 바로 이 유인원들이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자각한 최초의 그 유인원이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유신진화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사람은 원래부터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도,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동물은 우리의 음식이잖아요. 음식이죠.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의 음식이 됐죠. 처음에는 채식을 했지만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모든 이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담은요, 유인원을 거친 적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 여쭤봤죠. 하나님 우리 뭘로 만드셔서 이렇게 안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유전에서부터 아담이 된 게 아니고 뭐로부터? 흙으로부터 아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유전으로부터 된 게 아니고요. 아담의 갈빗배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이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이제 우리가 논정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죠. 자, 이 유신 진화론, 진화론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생물 진화에 관련된 증거가 뭔가 증거를 찾아가야 되겠죠. 아까 리처드 도킨스가 계속 에비던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 증거가 뭘까?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더 텍스트에 보니까 화석이야말로 생물의 진화의 가장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화석이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석을 봐야 되겠죠. 진화한 걸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땅 밑에 막 파고 들어가면 옛날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게 이제 옛날 모습, 화석이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제 봐야죠, 우리가. 이것은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 화석박물관에서 이제 이 큐레이터 허락을 받고 찍었습니다. 이건 1억 4천만 년 정도 됐대요. 경북 구미시에서 출토됐다는데 꼬막입니다. 여러분 꼬막이 뭔지 아시죠? 꼬막 국 끓여 먹는 그죠? 조개잖아요, 조개. 제가 이걸요 홈플러스 갔죠, 홈플러스 가니까 꼬막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1억 4천만 년 됐다는데 이건 오늘날 이 꼬막인데요. 아무리 봐도 쟤는 가야 똑같아.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몇 년 동안? 1억 4천만 년 동안. 이 1억 4천만 년 이 연대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연대죠. 실제 연대가 아니고. 그럼 진화론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봅시다. 1억 4천만 년 됐대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뭐 살아 있는 건데 보니까 똑같네요. 이거죠? 자, 또 한 번 봅니다. 이게 1억 7천만 년 지정에서 나온 새우의 이제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새우깡 봉다리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진화론에서 이게 1억 7천만 년 됐다 그러는데 1억 7천만 년 동안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화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생물의 이 진화의 증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석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2006년도 KBS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트라이압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2006년도에 무주에서 산채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게 석탄기 지층 한 2억 5천만 년, 3억 년이라고 하는 이런 지층 속에서 화석으로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멸종됐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실렸죠. KBS 뉴스에 3억 년 전 석탄기 지층에서 발견된 모습에서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이 화석하고 살아있는 애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5억 년 전 지층에서 나왔대요. 불가사리. 지금 불가사리하고 저는 같아 보입니다. 뭐 약간 꼬부라지긴 했지만요. 5억 년에 걸쳐서 꼬부라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6억 년 전, 뭐 4억 년 전 이 캄브리아에 있는 이 시펜이라고 하는 거. 바다 조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있는 애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또요 이게 5억 년 전 지층에서 나온 투국의 호슈 크랩이라고 그래요. 이게 1억 5천만 년 지층에서 나왔대요. 살아있는 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하롱베이에 가서 찍었습니다. 가보니까 얘가 헤엄을 칠 때는 배영을 좋아해요. 배영 이렇게 뒤집었었어. 근데 이제 바닥을 길 때는요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얘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보니까 5억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현재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가야 똑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아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실리죠. Horseshoe crab remain mysterious to biologists. 이 투국에는 생물학자들에게 아주 신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신비로 남았겠습니까? 5억 년 동안 아무것도 진화를 안 해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진화는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나는 진화 안 할 거야 하고 진화 안 되는 게 아니죠. 진화론에 의하면. 근데 5억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밑에 기사를 한번 번역해 봤어요. 투국에는 5억 년 동안 번성해 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진화가 전혀 없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화라는 기작, 이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면 얘는 지가 원하지 않아도 같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5억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진화가 없었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이게 2003년도에 네이처지에 나왔죠. 1억 6천만 년 지청이래요. 거기서 나온 도롱뇽인데 지금 살아있는 도롱뇽하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건 또 2009년 중앙일보네요. 1억 년 전 문어 화석 현재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 깜놀. 그죠? 깜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밑에 보면 고대 문어의 모습이 현대 문어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어는 문어죠. 똑같죠. 예, 시장에 가서 뭐 홈플러스 가서 여기도 문어 있고 이쪽도 문어 막 여러 마리 파는데 문어하고 문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너무나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죠. 문어가 문어죠. 근데 문어가 똑같아 그러면 안 되죠. 왜? 진화가 없었던 거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무 비슷하다. 얼마나 비슷한데?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3억 년 전 펜실바니아 지청, 여기는 중생대 지청, 주라기 지청에서 나온 잠자리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억 년 됐고 1억 5천만 년 됐대요. 제가 어정부에서 찍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가죠.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잠자리.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이 화석을 가지고요, 교과서에서는 이 화석이 바로 생물 진화의 가장 결정적인 기본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화석을 살펴보면 전혀 진화에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예, 이거 이제 BBC 뉴스에 나와 2001년도 그죠? 9천만 년 전 호박 엠버 속에서 진드기가 나왔는데 이 진드기가 지금 진드기하고 똑같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건요, 정갈이에요. 4억 년 전, 3억 2천만 년. 이 연대는 전부 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연대입니다. 실제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연대, 그 말씀대로 한번 봅시다 하니까 똑같으라는 거죠. 똑같으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뭘 지금 살펴보냐면요, 바다 속에 있는 애들, 뭐 육지에 사는 애들 막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날아다니는 곤충도 살펴보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죠. 2012년 중앙일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탈리아 지도에 보면 이 장화 끝에 보면 섬 하나 있죠? 시실리 섬. 그 섬에 가면 에트나 화산이 있는데요. 그 이제 화산 있는 그 에트나 산에서 이제 막 땅을 파다 보니까 호박 조각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호박 속에 보존된 2억 3천만 년 전 곤충 3마리가 발견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곤충이래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곤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미 자연사 박물관 큐레이터, 박물관장이죠, 데이비드 그리말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당시의 진드기가 현재의 진드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무척 놀랍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비슷해서 무척 놀랍대요. 똑같죠, 사실은. 진드기예요. 그런데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앙일보인데요, 여기 보니까 또 이거 뭐죠? 헤럴드 경제에 보니까 나 보기 똑같네. 진화는 없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없었죠. 화석은 보면 그렇습니다. 2006년 동아일보에 보니까요, 또 공룡소나무라는 게 한국 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룡 화석에 보니까 위장 속에 이게 많이 나와서 이 별명이 이제 공룡소나무입니다. 울레미 소나무인데요. 근데 이게 1994년 호주 시드니에서 발견됐대요. 산채로 이렇게 발견됐대요. 이게 다 이제 2억 년 전, 뭐 이렇게 6,500만 년 전 공룡 속에 있었는데 한 6,500만 년 전쯤에 공룡하고 같이 멸종했다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산채로 발견돼 갖고 막 292그루를요 끝꽂이 해가지고 막 팔았습니다. 병매 붙여가지고 최고 5,000달러. 5,000달러면 500만 원이죠. 한 그루에 500만 원. 굉장한 나무죠. 이렇게 막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2억 년 전 지청에서 나왔다는 얘하고요, 지금 살아있는 가지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식물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 3억 6천만 년 됐대요. 우리나라 그 제주 화석박물관에 제가 찍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죠? 보시면 저는 대관령 양떼 목장 가서 찍었는데요. 많죠? 등산 가시면 뭐 가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몇 년 동안? 3억 6천만 년 동안. 3억 6천만 년 됐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이요. 이건요 2014년 3월 21일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억 8천만 년 전에 양치식물 고비는 오늘날과 동일했다. 얼마나 동일했냐? 심지어 세포 내 미세 구조들도 동일했대요. 사이언스지에 나온 겁니다. 이제 세계적인 논문 잡지 아닙니까? 몇 년 동안 1억 8천만 년 동안 미세 구조들조차도 바뀌지 않았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진화가 없었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 진화가 없었다는 거죠. 관찰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찰되는 화석 생물들의 기록들은요, 물속에서나 육지에서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막론하고 아무것도 진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화석은 정말로 진화와 관련된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증거의 해답은 진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 생물의 가지수도 적어지고 왜? 뭐 오랜 세월 동안 분지했다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생물은 공동조상에서 왔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예측한 거죠. 근데 실제로 파봤죠. 막 파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잠자리는 언제나 잠자리고요. 꼬막은 언제나 꼬막이고 그런 거죠. 양치식물은 언제나 양치식물이고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깊은 지층에서 나오더라도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멸종되고 없는 것들입니다. 뭐 공룡, 암모나이트, 삼엽종 이 없는 거예요. 멸종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지수가 이렇게 적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왜? 멸종되게 많았어. 이런 모든 생물들 어떻게 하냐? 캄브리아 기층에서 한꺼번에 다 발견됩니다. 모든 종들이요. 이상한 일이죠? 이건 뭔가 언제인가 모든 생물들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화석과 지층이 보여주는 이 증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없죠. 그 논리적인 비약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모든 생물들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부터.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95년이니까 꽤 됐죠? 이볼루션스 빅뱅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해요. 1987년 이후 그린란드, 중국, 시베리아 등 모든 지층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지층에서 생물들은 동시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파는 데마다 다 결국은 캄브리아 지층에서 보니까 전부 다 모든 생물들이 한꺼번에 출현하는 거예요. 더 밑에 내려가면 없습니다. 생물들이 나오지 않아요. 화석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캄브리아기 때 이볼루션 진화가 뻥 터졌냐? 빅뱅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볼루션스 빅뱅이라는 표제를 붙인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워드 플레이 한 거죠. 말장난입니다. 말장. 놀리는 얘기예요.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그러면 진화가 뻥 폭발한 거야? 이런 거죠. 공룡 한번 살펴볼게요. 공룡. 이 공룡 재밌습니다. 브리트니카 백과사전 보니까 2억 5,100만 년에서 출현해가지고 6,550만 년 전쯤에 멸종했다. 중생대, 그게 중생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몇 억 년 전 지층에서 나왔다, 몇 억 년 지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 지층에서 공룡이 나오면 몇 억 년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시준화석, 표준화석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지층의 나이를 측정해 본 결과가 아니죠. 교과서 속 공룡은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대충 3억 년 전에 출현해서 6,500년 전에 멸종했다.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이 정도 연대를 가지고요. 사람은 보니까 뭐 한 400만 년 전쯤에야 사람이 출현하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고 화석 인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비슷한 이런 존재가. 그러니까 이 교과서 진화론에 의하면요. 사람과 공룡은 6천만 년 이상 갭이 있죠.
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6일 안에 모든 생물이 있으니까 공룡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죠. 특히 육지 공룡하고 우리 사람은 생일이 같죠. 6째 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6천만 년 이상의 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뭐 출애굽기 31장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 우리 알 수 있죠. 예, 이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다, 그죠? 이 문제죠. 예, 안 맞는 거죠. 근데 마치 공룡에 대한 요즘도 애니메이션 계속 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예, 굉장히 큰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뻑하면 뭐 1억 년 전, 예, 몇 천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늘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우리는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우리는 함께 살았다. 그러면 6천만 년 이런 시간 관계를 갖고 진화론이 옳다면요. 성경은 뭐겠습니까? 꿈이란 신화인가? 이런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룡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살펴볼게요. 정말 얼마나 됐는지. How do we know that these dinosaurs are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old? The answer is evidence. Tons and tons of mutually supporting evidence. 예, tens of thousands, 그죠? 수많은 mutually supporting evidence. 서로 상호 이렇게 증거해주는 이런 증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공룡들이 수억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답은 증거다. 이런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한번 찾아보죠. 아까 화석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예, 찾아보죠. 이것도 한번 증거를 얼마나 진짜 수억 년 전에 존재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자,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2007년도에 재미난 게 하나 실렸습니다. 예, 그 증거 한번 찾아봅시다. 증거. 1억 년 전 공룡뼈, 마을 주민들이 뼈다귀거려서 몸보신했다. 중국 사람도 재밌어요. 우리가 등산 가다가 산에 뭐가 발에 걸렸어요. 보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뼈다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캔에 보니까 동물의 뼈요. 그 집에 가서 고아 먹을 생각합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그걸 집에 가서 고아 먹은 거예요. 그래 고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국물이 뽀얗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속 뭐 했다 그럽니까? 공룡 설렁탕 만들어 먹었다 그러죠? 예. 주민들이요, 지난 20년 동안 공룡뼈를 재료로 만든 공룡 설렁탕을 만들어 먹었대요. 이게, 자, 그런데, 예, 정말로 그럼 그 안에 무슨 뭐 성분이 있냐? 이건 SBS죠? SBS에서 조사해보니까 칼슘 성분이 풍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억 년 됐다 그랬습니까? 1억 년 전 공룡뼈래요. 공룡뼈가 땅에 묻힌 지 1억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뽀얀 국물이 나오고 칼슘 성분이 풍부할 수 있을까요? 화석이 돼서 돌이 돼 있든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겠죠. 어떻게 칼슘 성분이 아직도 풍부하고 국물이 뽀얀 이런 설렁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1억 년 전이라고 말할까요? 뭐니까? 공룡이니까. 공룡이니까 일단 1억 년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관찰된 사실은요, 1억 년 됐다는 건 1억 년 전에 묻힌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관찰된 확실한 사실은요, 아직도 이 뼈다귀 속에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만이 관찰된 사실입니다. 1억 년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 추론이죠. 추론. 자, 우리도 살펴볼 겁니다. 예, 공룡 트리케라톱스에, 이게 2015년인데요. 트리케라톱스의 뿔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연부 조직이 나옵니다. 쫄깃쫄깃한 연부 조직이 나와요. 콜라겐 같은 게 나와요. 보실 겁니다. 이게 아미티지 교수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I'm talking stretchy, and I'll show you this here in a second. This is what we mean by an example of soft tissue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Triceratops horn in Montana. I'm going to stretch it. Look at how stretchy this is. And this is full of bone osteocytes, the tiny cells that make this tissue and then impregnate it with bone mineral. And this was found 1 foot from the surface in Montana in the presence of insects, microbes, rodents, plants, and fungal bodies, and we've recovered the DNA of all of those. So this cannot hang around for millions of years in the presence of all those organisms and oxygen and water. And so this is what we're talking about by soft tissue. Now, 자, 이게 그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예, 공룡하면 6,500만 년에 멸종됐다고 했는데
그 안에 그 화석 속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쫄깃쫄깃한 살점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게 6,50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석에 대해서 돌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쫀득쫀득한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작년 6월 9일 날요, BBC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야, 이거 공룡에서 보니까 적혈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적혈구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보이는데요. 이 영국 BBC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팀에 연구를 했는데요. 이 뭘 갖고 했냐면 막 여기저기서 뭐 공룡이 뭐 부드러운 살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있지 않냐. 우리 100년 전에 캐나다에서 출토돼서 런던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100년째 전시하고 있는 공룡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 공룡 화석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라보자. 잘란 거예요. 잘라봤더니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평범한 공룡뼈들로 실험을 했고요. 그 중에 8개 중에 6개에서 연부 조직이 발견됐어요. 그 속에서. 어떤 게 나왔냐? 두 종류의 분명한 연부 조직, 콜라겐과 수축되어 있는 적혈구들을 관측했다는 겁니다. 콜라겐 아시죠? 화장품에 쓰는 거, 닭발, 쫀득쫀득한 거, 그죠? 그런 게 발견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세르지오 베르타조 박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최초 발견이 충분한 근거를 얻게 된다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와 진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잖하게 말하죠. 3년 전에 공룡 화석에서 혈관과 세포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직이 처음 발견돼요. 여기도 그러죠. 7천만 년 전 말합니다. 이게 7천만 년 전, 그죠? 미국 몬태나 땅 밑에 7천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대퇴골에서 적혈구 세포를 가진 혈관, 골세포를 생성하는 뼈를 포함한 연부 조직, 소프트 티슈, 쫀득쫀득한 살점이 발견됐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언스지에 나왔고요. 이 MSNBC에도 이런 재밌는 기사가 실립니다. 이게 다 이 살점들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퇴골로부터 진 조직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잡아 늘렸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 쫀득쫀득한 겁니다. 이걸 발표한 사람이 메리 히그비 슈와이처 박사인데요. 슈워츠라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cells and gut cells and brain cells.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e can study them, even though they're extinct. I was working on the leg bones, and as I worked, I noticed a bunch of stuff. It's like, this bone that is hollow inside. And I was looking at this thing, thinking, this is really interesting. It was the inside of the T-Rex bone that fascinated Schweitzer, who made thin sections out of it. And in these cross-sections of fossilized bone, she saw something that she and everyone else had thought was impossible. Round structures that looked like red blood cells. Dinosaur blood cells. Inside those channels where the blood vessels would have run were these little round red structures that were all kind of lined up like a train, and they were bright red and translucent. Nobody else had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자, 또 하나 이제 이 The very 적혈구 idea of blood cells in a 70 million year old bone 살점 한번 보시죠. I was using forceps to try and flatten out. And when I poked into it, it was spongy. It was flexible and soft tissue. flexible tissue from a 68 million year old dinosaur? Blood vessels. There they are. Transparent, hollow, pliable, flexible, branching blood vessels that contain small round red microstructures floating in the vessels. I said, this is not possible. Do it again. We got another piece of bone. We put it in a solution. We waited 2 or 3 or 4 weeks. Looked again. More blood vessels. We must have repeated that with probably 17 or 18 different fragments of bone. As soon as Schweitzer's discovered. 네, 이 정도에서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슈바이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건 this is impossible.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do it again. 다시 하는 거야.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막 14번, 13번, 14번 아무리 해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 예. 그리고 뭐 한 2주 쉬었다가 또 보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진짜 뭐였습니까? 살점들이 나오고요. 적혈구가 나오고 다 발견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7천만 년이라고 보도했을까요? 사이언스지에서. 예. 히그비 박사는요. 이게 실천이 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한 연부 조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왜 7천만 년이라고 말할까요? 뭐니까? 공룡이니까. 이렇게 7천만 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 2005년도 그렇고 나서 막 공박을 당합니다. 야, 이거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공룡이 멸종돼 6,500년 지금 됐는데 무슨 살점이 나온다는 거냐? 너 뭐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이 사람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2009년도에 다시 말타 섬에서요. 이 오리주둥이 공룡을 이제 다시 채취를 했는데 대박 거기도 살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서 안 한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교수님들 오세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오세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오세요. 다 오세요 해갖고 합동으로 연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합니다. 컨펌 확정짓죠. 프로테인 파인딩 단백질이 발견돼. 어디서? 디노사우루스. 공룡에서 나온 게 진짜 단백질이 맞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단백질이 맞다는 것은요.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럽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evidence, mutually supporting evidence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과학은 바로 이런 거야라고 합니다. 네, 과학은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공룡이 오늘날 살점들이 쭉쭉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는 거죠. 어느 것이 증거냐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2006년 6월 15일 날 MSNBC 뉴스에서 중국에서 1억 8천만 년 된 지청에서 새의 이게 완벽한 새가 오리 같은 거예요. 물칼키가 있더라. 물칼키. 근데 그 물칼키가 어떻다? 피부 등 이게 발가락 사이에 피부 등 연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프트 티슈 말랑말랑한 이런 연부 조직이 있더라는 거죠. 살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억 1천만 년 됐다는 지청의 나이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뭐가 발견되니까? 공룡이 발견되니까. 이게 시준화석이잖아요. 중생대 지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년 됐다. 1억 1천만 년 됐다고 말한 거죠. 얘가 같이 발견되니까. 근데 공룡에서 살점이 쫀득쫀득하게 나오는 거하고 같은 지청에서 발견된 얘가 연부조직이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청의 나이는 얼마 됐다?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오래돼도. 그런 얘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스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공룡 화석들이 안쪽 내부에 연부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많이 발견될 거야.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화석들에 남아있는 DNA 존재 상한선은요. 많은 논문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DNA 존재 상한선은 수천 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천 년도 잘 어떻게 참 기적적으로 잘 보존돼야 수천 년 정도가 되지 급속 냉동한 게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묻힌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오래돼도 수천 년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DNA가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600만 년 전 주라기 공원 모기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배에 피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야, 이 안에 이 DNA 이렇게 혹시 그 공룡 DNA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DNA 검출은 불가능했다. DNA가 몇천 년 지고 이렇게 계속 보존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존돼봐야 수천 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네이처지에 이런 얘기를 하죠. 1억 2천만 년에서 1억 3,500만 년 전 되는 이런 지청에서 곤충이 발견됐는데 곤충 바구미에서 DNA가 추출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무엇이 관찰된 사실인가 무엇이 추론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된 사실은요. 저 안에서 뭐가 DNA가 추출되었다라는 겁니다. DNA가 추출되었다,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돼도 수천 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청의 나이가 1억 2천만 년에서 1억 3,500만 년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게 1억 년 됐다는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관찰된 사실은 DNA가 추출되더라는 겁니다. 그 지청에서 나온 이 바구미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 지청의 나이는 수천 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1억 년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그 지청에서 뭐가 발견되니까? 공룡이 발견되니까. 그게 표준화석, 시준화석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살았다가 어느 시대부터는 없는 거. 그런 거죠. 중생대에 살았다. 공룡이 발견되면 무조건 중생대예요.
또 2001년 BBC 뉴스에 2억 5천만 년 전 소금 결정에서 이건 DNA 정도가 아니고요. 박테리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박테리아님은 나이가 2억 5천만 살이라는 거죠. 왜 2억 5천만 년 된 박테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2억 5천만 년 됐다고 말할까요? 그 지층에서 뭐가 발견되기 때문에? 공룡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룡은 실제로 알고 보니까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수천 년밖에 안 됐죠. 왜? 쫀득쫀득한 살점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들한테서도 이런 박테리아가 살아나는 것도 오케이. DNA가 발견되는 것도 오케이. 왜? 수천 년밖에 안 됐으니까. 또 여기도 보면 뭐 고대 소금에서 DNA 추출됐다면 4억 2,500만까지 막 올라갑니다. 무엇이 관찰된 사실이고 우리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창조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한 꼭지 지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진화는 아닌 것 같죠. 연대 문제까지 포함했어요. 진화론은 아닌 것 같다. 화석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봤고요. 자, 창조의 증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리처드 도킨스 얘기하셨으니까 정답은 바로 증거다. 증거. 창조의 증거 뭘로 창조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대요. 증거가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 뭘까? 만물에 다 있다는 게. 이게 태양계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은하계의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은하계, 그죠? 밀키웨이, 은하수죠. 이 가만히 있는 게 돌더라는 겁니다. 태양계가. 이 태양이 얼마나 빨리 도냐면요. 1초에 217.2km 속도로 날아간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직선으로 이 원 운동을 이렇게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요. 아래 위로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앞으로 날아갑니다. 앞으로 날아가는 속도는 217km 정도 되는데요. 아래 위로 1초에 15에서 20km로 또 이렇게, 그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온워드 백워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 노스 사우스니까 또 아래 위로 초속 한 5 내지 7km 이 속도로. 그러니까 태양은 어떻게 날아갑니까? 막 이러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전체 날아가는 속도가 1초에 217km라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죠. 우리는 그것서부터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겠죠? 그럼 모든 태양계 행성들은 어떻게 운동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죠? 동그란 그 태양이 1초에 217km로 날아가고요. 그걸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호, 해, 왕성들은 막 돌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근데 이 우주의 평균 온도는 얼마입니까? 영하 270도씨죠. 그 추운 영하 270도씨 속을 1초에 217km로부터 날아가는 이 태양을 따라가면서 지구는요 정교하게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정말 우연히 하는 설계, 창조의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63빌딩 그냥 안 만들어지죠. 누군가가 만들었죠.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런 건물이 생겨나겠습니까? 저절로 우연히 안 생겨나죠. 우리는 63빌딩 짓는 걸 못 봤고 설계도 못 봐도 누군가가 설계했고 누군가가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집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지 않거든요. 자, 관찰된 세계는 그럼 어떤가?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하 270도씨의 공간을 초속 250km 속도로 날아가면서, 왜냐?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km니까 두 개 더하면 250km가 되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정교한 공전과 자전을 하고요. 다른 이런 지구를 따라가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진정으로 이 세계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서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빅뱅 뻥 터져갖고 우연히 이런 태양계의 운동을 형성한다는 것도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서 그 정교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Was the world made by chance or by design? 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히브리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것도 지은 이가 있는데 우연히 저절로 안 되는데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되겠나 이 말씀이죠. 그런 거죠. 천체들 궤도를 따라 돌면서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좀 밀물 설물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욥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늘에 궤도를 하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그 법칙들이 다 베풀어지고 있죠. 예, 우리 하루는 이렇게 해서 유지됩니다. 예, 우리가 평온한 하루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은요 1초에 217km 달려야 되는데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가고 그 주위를 막 공전하면서 따라가고 그 위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한 250km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공간의 온도는 영하 270도씨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야, 이게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예.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잘 아시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그죠? 근일점, 원일점이 있잖아요. 예. 양력 7월 4일이 가장 지구와 태양이 먼 날이죠. 양력 1월 4일이 가장 가깝고요. 가까운 날은 빨리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심력을 키워야 되니까. 예. 안 그러면 이 태양에 빨려 들어가니까. 멀 때는 빨리 가면 안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예. 원심력이 커지면 태양으로 점점 멀어지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양력 7월 4일 날은 초속 29km 속도로 날아가고 가장 가까운 양력 1월 4일은 초속 30km로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한대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됐을까요?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인 사고일까?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인가? 오히려 아니면 이건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지시키는 어떤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몸에는 잘 아시다시피 약 100조 개의 체세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조 개의 체세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세포핵이 있고요. 세포핵 안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DNA 길이가 한 2m 된다고 얘기하죠. 2m짜리 DNA를 우리 몇 개 갖고 있냐면 100조 개를 갖고 있으니까 100조 개 곱하기 2m 나누기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니까 4만 킬로로 나누면 500만 바퀴. 지구를 500만 바퀴 도는 길이만큼의 DNA 사슬이 우리 몸속에 있다. 이 DNA 사슬이 어떤 겁니까? 2m 속에 약 30억 개의 정보가 있다고 말하죠. 30억 개의 정보. 30억 개의 정보는요. 1000페이지짜리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량에 해당한답니다. 이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2m 되는 DNA 속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걸 몇 개 갖고 있다? 100조 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몸속의 정보를.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 정교한 정보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이렇게 애가 나왔습니다. 그죠? 엄마의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아빠의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정보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정보를 어떻게 아이한테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된 사실이 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 무엇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있겠죠.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엄청난 정보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서 이 아이에게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연이라고 말하면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우리 세포 하나 속에 그죠? 우리 세포 하나 속에요.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런 활동이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예, 지방이죠, 지방.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래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세포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기둥들이죠. 기둥들. 단백질들이고요. 끊어내는 단백질이죠. 소포체가 걸어갈 길을 만듭니다. 예, 소포죠. 소포체. In 1957, Francis Crick first proposed that chemicals called bases along the spine of the DNA molecule function as alphabetic characters in a written language or digital characters in a machine code. This animation shows how this digital information directs protein synthesis. First, a large protein complex separates the tightly wound strands of the DNA to prepare it to be copied. During this process of transcription, a protein complex called a polymerase produces a single-stranded copy of the original instructions. Here we see this copy, a messenger RNA molecule, being constructed inside the polymerase as individual bases are positioned and added to the growing strand. Now we see the polymerase in action from the outside as it spits out the messenger RNA transcript. Next, this RNA transcript approaches and passes through a molecular machine called the 세포 핵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죠. 예, 정보를 가지고 빠져나가서 단백질을 만들 겁니다. In and out of the cell's nucleus. Now we see the genetic assembly instructions on the messenger RNA approaching and arriving at a two-part chemical factory called a ribosome, the site of protein synthesis. As the messenger RNA transcript passes through the ribosome, the process of translation begins. 밑에 만들어진 요게 단백질이죠. 요 정보에 의해서 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Amino acids in accord with the instructions on the transcript.
네, 뭐 굉장히 긴데요. 이게 지금 어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100쪽의 세포 한 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세포 안에 전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세포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세포핵 밖으로 이제 포스라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그거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정보 물질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갖고 단백질을 그래 갖고 아까 동그란 거 소포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에다 태우면 얘가 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능할 곳에 다 배달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름도 모르죠, 우리는. 근데 저런 일들이 우리 몸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저 기능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장애가 일어날 겁니다. 저걸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누가? 근데 저런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마치 영적 죽음의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저게 우연히 저절로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거대한 우주를 봐도 태양계 운동을 봐도 우리 몸속에 있는 미시 세계를 바라봐도 어디를 보나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었다. 이건 정말 가능성 없는 가정이죠. 가정 상상조차 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우리 몸 속에도요, 우리 세포 속에도 태양계를 봐도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지죠. 뭐가? 창조의 증거가. 근데 어떻게 창조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만물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진화된 존재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정보들을 보면요, 설계도가 다르면 이게 비행기가 막 여러 가지 그죠? 정찰기 뭐 이렇게 이건 뭐 스텔스기, 전투기, 이거 수송기, 헬리콥터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건 우연한 존재,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에게는 설계도면이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병헌이가 뭐 사체가 발견돼 유병헌이 맞다 안 맞다 결국은 DNA 가지고 유병헌 맞다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DNA가 다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정보가 다르다, DNA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저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병대 한 35년 제가 있었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비행기 보자. 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막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런 비행기 되고 너는 그 스텔스기 해라. 어쩌다 보니까 이런 비행기 너는 정찰기 해라. 이런 비행기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비행기를 만들 때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얘를 어디에 쓸 거냐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죠.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이런 다양한 비행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설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 DNA 정보가 다 다르다는 것은 결국 설계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주 다양한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요, 어떤 비행기도 다른 비행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비슷한 이 수송, 이 헬리콥터 종류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찰기, 뭐 이렇게 스텔스기, 수송기, 전투기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설계도가 다르다. 우리 속에 있는 DNA 정보가 다 다르다. 얘기는 설계도가 다르다. 그러면 만드신 분의 창조주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분명한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목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 설계도, DNA 정보가 다르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잘난 존재가 있을 수 없죠. 누구나, 그죠? 뭐 장미란한테, 장미란 아시죠? 엮기 잘하는 장미란한테, 야, 장미란 너 엮기 정말 잘났어. 그만들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오늘부터 김연아 따라다니면서 피겨스케이팅 해볼래 그러면 장미란이는 미치죠. 안 되죠. 김연아한테 야 너 피겨스케이팅 그만하고 장미란에 따라서 엮기 들어봐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선생님들이시니까 제자들을 바라볼 때 못하는 면이 아니고 잘하는 면, 잘할 수 있는 그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또 어떤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았죠. 소명을 찾고 그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이 괜찮으신데. 감사합니다.